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의 마인드 붓코칭 시간입니다. 챔피언의 마인드를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사띠 수업, 보살 수업, 어른 수업 모두에 정진에 대한 동기부여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의 마인드를 비롯해서 정진을 왜 해야 되는지 열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책들을 정기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이 챔피언의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무엇인가 추구하고 정진하고 노력할 때, 배울 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을게요. 마음이란 강력한 존재다. 자신감에 차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성적이 나온다. 챔피언의 마인드는 경기장 안팎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경쟁을 하거나 또 경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과 경쟁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는 롤모델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 롤모델을 이런 챔피언의 마음가짐을 비롯한 동기부여 컨텐츠 속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역시 그 위대함이 숨어 있다. 닮고 싶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일에든 열정적인 사람,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 그의 어떤 점이 가장 부러운가? 강인한 정신력으로 평가한다면 누구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가? 2001년 MLB 월드 시리즈 7차전 때 모든 야구 팬을 짜릿하게 한 승부가 펼쳐졌다. 9회 말까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뉴욕 양키스에 2대1로 지고 있었다. 이대로 양키스의 우승으로 시리즈가 끝날 것처럼 보이던 순간 다이아몬드백스의 토니 워맥이 2루타를 쳤고 다이아몬드백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했다. 이 명승부를 지켜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 나도 저렇게 결정적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계 최대의 골프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의 타이거 우즈를 생각해보자. 최종 승부를 가르는 날에도 침착하고 여유롭게 걸어가는 타이거 우즈를 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긴장되는 순간에도 타이거 우즈처럼 여유와 자신감을 갖고 싶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연습 때는 잘하는데 실전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실제 시험 당일날, 수능날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실전에서 약하면 많은 것들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전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 챔피언의 마인드셋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람을 보며 감탄하고 부러워한다.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다.
그러나 계속 부러워하기만 하면 타인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선망의 대상과 닮아갈 수 있다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상과 자신을 구분짓고 우러러보는 데만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달리해보자. 그와 나는 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데에는 엄청난 각고의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의 위대한 정신을 나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보는 사람은 내면의 그 위대함을 똑같이 품고 있다. 내가 알아챌 수 있다면 나도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라.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챔피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챌 수 있다면 나도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거야. 투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단점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롤모델, 누군가에게 부러움과 질투가 난다면 내가 그 위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함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좀 더 소개할게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의 보석 같은 격언 중 하나를 명심하자. 스포츠란 90%의 정신력과 10%의 신체로 이루어진다. 사실은 스포츠란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스포츠란이 맞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력이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마추어 최고 수준에 이른다거나 아니면 프로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면 신체는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체 능력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90%가 정신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정신력보다 신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신체가 중요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잘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축적하는 것, 시간과 땀을 축적하는 것, 이것이 챔피언의 마인드를 만든다. 이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외에 공부, 인간관계, 그리고 사업 등의 다양한 수행까지도 우리의 다양한 사회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 경쟁들이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는 마음가짐이 전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바로 정신력이다. 위대한 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우수한 선수 100명은 체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 중압감을 견디고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 힘은 정신력에서 나온다. 즉,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 체력 하나만으로는 경기장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없다. 선천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선수라 할지라도 결정적 순간에 잠재력을 모두 끌어올리려면 정신력이 필수다. 정상에 오른 운동선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나 언론 보도에서 이런 태도가 두드러지는데 대부분은 그들이 가진 타고난 재능을 부각한다. 미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양팔은 엘버트로스의 날개만큼 길고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가 공을 치는 타이밍은 스위스 명품 시계만큼 정확하며 속근섬유가 남다른 우사인 볼트는 피레침만큼 빠르다고 극찬한다. 하지만 이렇게 타고난 재능도 정신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챔피언의 화려한 모습에 홀려서는 안 된다. 수영장, 테니스 코트 혹은 트랙에서 이들이 보낸 수천 시간이 몸과 마음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문장 좋은 것 같아요.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챔피언의 화려한 모습에 홀려서는 안 된다.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홀려서는 안 된다. 열매는 씨앗을 심지 않고 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씨앗은 심지 않고 열매에 홀려서 자꾸 탐욕으로 수행하고 탐욕으로 공부하고 탐욕으로 운동하고 탐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심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 심보고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챔피언들이 화려한 코트 위의 모습이 아니라 뒤에서 다른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 원인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조금 더 읽을게요. 올림픽 메달을 9개 획득한 장거리 육상 선수 파보 누르미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근육은 그저 고무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내 정신력 덕이다. 정신력이 없다면 근육은 그저 고무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정신력이 부족하다면 육체는 그저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정신력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전부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음가짐 중에서도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가. 한번 본문 소개해 드릴게요. 오로지 금메달만을 생각하라. 어떤 태도로 상황을 대하느냐에 따라 실패하거나 성공한다. 페이튼 매닝.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시작할 때 이미 결정해 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결정해 놓은 이런 한계가 내 연습량, 그 다음에 시합 결과, 그리고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최고 성적까지 은연중에 결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인드셋 중에서도 목표,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 이것이 나의 그릇, 나의 한계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문 좀 더 읽어볼게요. 스스로에게 챔피언이 되어라. 그러려면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뽑아내야 한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올림픽 국가대표도 아니고 프로 운동선수도 아니다. 하지만 챔피언의 마인드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챔피언처럼 생각하는 법 역시 배울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금메달을 노려야 한다. 은메달에 만족하지 않아야 더 노력할 수 있다. 그래야 가장 높은 수준, 즉 금메달에 도달한다. 올림픽 레슬링 챔피언 조던 버로우는 내 눈에는 오직 금메달만이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그의 주문과도 같았다. 버로우처럼 눈앞에 펼쳐진 일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장 열망하는 결과를 위해 몸을 내던져라. 흔히 너무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든다. 그래서 2등이나 3등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훈련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고 그 향상된 실력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고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목표를 상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연습할 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연습하는 것과 은메달을 따기 위해 연습하는 것은 마음가짐과 운동량, 태도, 집중력,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아드레날린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좀 더 소개할게요. 성공을 위해서는 기꺼이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또한 인생에서 확실하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받고 단련해야 한다. 아주 소수만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되듯이 스스로 챔피언이 되고 탁월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챔피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공은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이 공을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접근하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노력하지 않으며 기술과 전략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시상대가 아니라 옥외 관람석에 남아있게 된다. 긍정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른 노력을 축적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띠 수업, 보살 수업, 어른 수업, 그 무엇이든 원하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챔피언의 마인드 북코칭 첫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